오늘 도내 전역이 30도를 넘어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폭염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환자 행사를 하며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전직 보험 설계사들이 적발됐습니다. 20명이 타낸 금액이 20억 원을 넘습니다. 항공대 이전에 반대해온 주민 일부가 소송을 취하하고 2주에 합의했습니다. 항공대 이전에 새 국면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늘도 무더우셨죠? 올 들어 최고 기온에 처음으로 폭염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도심의 체감 온도는 무려 40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숨쉬기조차 힘든 불볕 더위였는데요.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 가마솥 끓듯 달아오른 무더위 속에 사람들은 양산을 쓰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쫓아봅니다. 길거리에 놓인 커다란 얼음덩이를 만지며 잠시나마 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랩니다. 좀 숨이 막히고 더운데 그래도 여름 휴가 대신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산책도 하고. 땡볕을 피해 정자 아래 모인 노인들은 바둑을 두며 여름 한낮의 무더위를 피해봅니다. 어제 나왔는데 하도 더워서 오늘은 좀 시원하게 입고 나왔어요. 시내 한 공원에 마련된 물놀이장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너무 신나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저거 새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전주와 완주, 익산 3개 시군엔 폭염 경보가, 군산 등 6개 시군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정읍의 낮 기온이 34.2도, 익산 33.5도 등 도내 전역이 30도를 넘는 올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특히 아스팔트로 뒤덮인 시내 한가운데 체감 온도는 40도를 넘었습니다. 전북 지역에 밀어닥친 이번 무더위는 남쪽의 더운 공기가 노령산맥을 넘으면서 더욱 달궈지는 팬 현상 때문입니다. 지형의 효과와 일사에 의해서 33도 넘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온열성 질환 등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방의원들은 항목을 정하지 않은 풀 예산에서 마치 쌈짓돈인 양 재량 사업비를 끌어다 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선거 개입 시비에까지 휘말린 건데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인후 3동의 한 아파트 단지. LED 등 교체와 비가림 시설 보조금으로 최근 도에서 2,5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요구에서 지원까지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아파트에 나타난 시의원이 국회의원에게 말해주겠다며 수건 사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시의원이 그때 국회의원인가 상의해서 그에 이 얘기 해가지고 지원해주도록 하겠다. 말만 하면 뚝딱하고 도비 보조가 이뤄진 주민 공동시설 정비 사업비는 한 해에만 15억 원이 증액돼 예산 총액이 28억 원에 이릅니다. 시군 요구로 세운 예산을 이듬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상은 의원들 쌈짓돈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도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요망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부가 선심성 예산을 막고자 지방재정법까지 바꿔 의원들의 재량 사업비를 없앴지만 이름만 바꾼 채 살아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또 다른 용도의 재량 사업비가 어디에 얼마나 숨어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업비가 부풀려지거나 의원과 업체가 결탁해도 걸러내기가 쉽지 않아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관권 선거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 항공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소송을 취하하고 보상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마을 주민들은 소송 전과 반대 집회를 계속할 방침이어서 사업 추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도동 마을 주민들이 이주와 보상 조건에 합의하고 행정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주민들은 항공대대 자리에 조성되는 택지 가운데 가구당 100평 정도를 60% 수준의 싼 값에 분양받고 위로금과 이주 비용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세한 합의 내용 공개를 꺼렸지만 대단히 공동주택 옆에 음식점과 학원 등 상가 개설이 가능한 지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도도마을을 제외한 주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와 사업부지 주변 담장 설치를 허용하면 행정소송 1심 판결 때까지 공사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안소송에 영향이 없다고 하면 본공사를 중지하고 본안소송 끝날 때까지 간다는 것도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도마을 주민들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소음 재측정 여부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주변 마을 주민들이 소음 측정을 다시 신청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절차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기획보도 검은 삼겹살. 오늘은 금겹살이 된 삼겹살의 이면을 따져봅니다. 100g에 1,000원도 되지 않던 삼겹살이 요즘 3,000원을 호가하는데요. 지구촌 시세의 무려 7배에 달합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돼지를 키우는 스페인의 한 농가. 돼지 한 마리 가격은 대략 100유로, 한국 돈으로 15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북부지방에 웃돈을 주고 수입해가는 한국이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Perquè si no, pues aquí hi ha una sobreproducció, hi ha un 50% que diguéssim que no es consumeix, que ha d'anar a l'exportació, que si no ens hauríem d'allà i el preu baixaria el doble encara. 여름 한철 장사를 앞둔 한국은 그러나 돼지 한 마리가 50만 원에 거래됩니다. 생산 원가는 20만 원 정도지만 원산지 표시제 이후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고스란히 삼겹살 가격에 전가되고 안 팔리는 부위까지 가격이 전가되면 삼겹살은 국제 시세의 7배에 달합니다. 삼겹살, 목살 이런 걸로 다 뽑아야죠. 그 이제 등심하고 이 뒷다리살 이런 걸 그냥 가격이 다운되니까 좀 인기 있는 부위를 갖다가 이제 다 뽑게 되는 거죠. 삼겹살만이 돈이 되는 한국. 갈비뼈가 2개 많아 뱃살이 많이 나오는 특정 품종이 대거 수입됐습니다. 복부지방이 잔뜩 끼도록 사육 기간도 연장하고 소기름이 첨가된 높은 열량의 사료도 먹였습니다. 복부에 지방이 많이 끼야만이 삼겹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사료가 굉장히 에너지가가 높은 거예요. 삼겹살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너지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기름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가장 낭비적인 생산 구조 속에 삼겹살 값은 끝도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장사 속에 희생양이 돼야 할지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정운천 의원과 이춘석, 김관영 의원 등은 국내 기업도 임대로 100년간 장기 입주가 가능하고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을 허용하는 등 기업 활성화 조항을 담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으로 공동 발의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새만금 개발청장이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건폐율, 용적률을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주특별법 수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8년간 질병을 핑계로 보험금 4억 원을 타낸 이른바 가짜 환자가 있습니다. 전직 보험 설계사까지 가담한 보험 사기 일당인데 드러난 사기 규모가 27억 원에 이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 통증 등으로 입원을 한 주부들의 문자 내용입니다. 비도 오니 한잔 하자. 어제 병원 간호사들하고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힘들다. 라는 내용이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전직 보험 설계사인 52살 김모 씨 등 20명은 10개에서 15개의 보장보험을 가입한 뒤 허리나 무릎 통증, 두통 등 경미한 증세로 장기 입원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입원 중에도 가게 운영이나 쇼핑과 모임 등 일상생활을 병행하는 가짜 환자였습니다. 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 뭐 머리도 많이 아프고 뭐 안 아파도 그냥 집에서 견디기보다 병원에 가니까 좀 시가라도 맞을 때 맞고 오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사람당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여 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27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허위 입원이 들통날까봐 부안뿐만 아니라 김제, 광주, 전주 등 병원 55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경찰이 의료 자문기관에 분석한 결과 겨우 2~3%만 입원 사유가 적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보험 사기 범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보험 수가가 올라감으로써 보험 가입자인 국민들한테 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경찰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들도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5분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강경환을 검거해 도주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환은 지난 1993년과 2010년 두 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롯데마트 전주점에서 판매한 통큰 참치김밥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전국의 49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됐고 롯데마트 전주점의 김밥이 포함됐습니다. 평화와 인권연대는 지난 18일 도청 앞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대회 성공기원 행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동원 대상으로 여긴 구시대적 행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 300여 명이 폭염 속에 1시간 이상 방치됐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달 7일까지 휴가철 여객선 안전 운항을 위해 특별수송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수송 기간 5개 항로 이용객은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기 대법관으로 임실 출신의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 제청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8기로 3년의 판사 생활을 제외하고 서울대에서 후학을 양성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